일단 우선순위는 디파이도 유명하지만 이거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분야고, 지금 인공지능 에이전트 같은 분야는 어떤 의미에서 최근에 가장 핫한 분야고 한번 폭락장세를 겪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디파이, 세 번째로 RWA 분야, 이게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시각이거든요. 트럼프는 지난 3월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카르다노를 포함하는 전략적 가상자산 준비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 5개의 코인이 포함된다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미국 정부의 정책이 예산을 쓰지 않고 전략자산 비축하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국민들 세금으로서 이런 걸 사서 비축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쓰지 않고 비축하는 방법을 지금 찾으라고 재무부하고 상무부한테 명령을 내린 상태인데, 즉 어떤 얘기냐면 지난해에 그 루미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보면은 미국 12개 지역 연준의 지급 준비금을 초과한 초과 지급 준비분의 일정 부분을 비트코인으로 돌리자. 그래서 한 5년 정도만 모으면은 100만 개 정도를 비축할 수 있다라는 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연준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 연준이 동의가 그렇게 쉬울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갖고 있는 금이 많은데 금의 일부를 그런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로 돌리자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아마 미국이 갖고 있는 금이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8,100만 톤 정도 이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미국은 전략 비축 자산이 금 이외에도 사실 또 다른 게 또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석유를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전략 자산으로 비축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거에는 미국이 석유를 수입했을 당시, 즉 석유라는 전략 자산은 중동에 의지해 가지고 중동에서 수입해 왔을 때 상정해서 과거서부터 이렇게 석유 비축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석유가 넘쳐납니다.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자 수출을 못해서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석유를 그렇게 전략자산으로 많이 비축한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좀 넌센스예요. 그렇다면은 그 석유 같은 거를 팔아서 비트코인으로 대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미국은 세금을 쓰지 않고 전략자산을 비축하는 방법을 찾고 있고, 지금 또 하나의 미국 정부의 그 암호화폐 정책은 일단 미국산 암호화폐를 우대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우선 개발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세금도 감면시키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암호화폐들은 나중에 소득세 뭐 30% 뭐 등등 이렇게 세금을 때릴 적에도 미국산은 거기서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 자연스레 미국산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도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계 암호화폐들, 즉 이더리움이나 XRP나 솔라나나 카르다노 이런 것들이 미국산 암호화폐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축자산 이렇게 흘렸는데, 이것도 비트코인만큼 그렇게 절대적인 지원을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예산을 쓰지 않고 비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들이 마다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봐요. 그들이 예산을 쓰지 않고 이거를 비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은 비축이 가능한 거고, 그 방법을 못 찾아내면은 비축이 좀 힘들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 시대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알트코인들 중에서 현재 인공지능 AI와 디파이와 관련된 알트코인들이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지금 흔히 3대 유망 테마로 꼽히고 있는 게, 첫째 인공지능 에이전트, 두 번째 디파이, 세 번째 RWA입니다. 그 외로서는 어떤 것들이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냐면 인공지능 코인, 게임파이 코인, 그다음에 인공지능하고
결합한 민코인, 그다음에 디핀 이런 것들이 꼽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바라보는 3대 유망 테마, 인공지능 에이전트하고 디파이하고 RWA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외에 다른 테마들, 인공지능이나 게임파이나 인공지능 결합, 민코인이나 디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는 게 순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 코인을 우선적으로 보세요. 그럼 왜 그러냐? 이게 인공지능하고 블록체인하고 결합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유망한 두 산업군이 만나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최근에 이미 한번 폭락 장세를 겪어서 대부분의 AI 에이전트 코인들이 50% 내지 심한 건 90% 이상 폭락을 했어요. 즉 과거에도 IT 산업이 나왔을 적에 그때는 닷컴장만 붙으면 막 투자를 해가지고 버블이 꼈다가 그게 90% 이상 폭락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M7이라 불리는 IT 기업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탄생을 한 거거든. 그런데 최근에 AI 에이전트도 이게 지난해 처음 나왔을 때는 너무 큰 관심을 받아가지고 투자자들이 막 줄 서서 투자를 하는 통에 이게 엄청 부풀려졌어요. 그래서 그 평가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받았어요. 과대 평가를 받은 거지. 그래서 시장에서 한번 이렇게 폭락 장세를 한번 겪었거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여기서부터 다시 피어나는 코인들은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좀 먼저 눈여겨보십사 하는 거고, 그다음에 디파이는 근본적으로 지금 정부가 바뀌어서 암호화폐를 지원하겠다는 마당에는 디파이가 사실은 암호화폐의 어떤 면에서는 본질 산업이에요. 즉 암호화폐라는 건 중개 기간이 없이 서로 활용한 거기 때문에 대출이나 예금도 중개 기간의 마진을 빼고 더 많은 투자자들이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디파이 분야는 굉장히 유망합니다. 그런데 일단 우선순위는 디파이도 유명하지만 이거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분야고, 지금 인공지능 에이전트 같은 분야는 어떤 의미에서 최근에 가장 핫한 분야고 한번 폭락 장세를 겪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눈여겨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디파이, 세 번째로 RWA 분야. 이게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시각이거든요. 굳이 내 개인 시각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올해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 같으신가요? 최근에 장어관세 문제가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지금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래서 이제는 거시경제 흐름만 견조하다면, 무슨 얘기냐 하면 경기 침체나 스태블플레이션이 들이닥치지만 않는다면 시장은 앞으로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매체에 따르면 이제는 비트코인이 나스닥과의 상관관계가 줄어들고 금과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무역전쟁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회복력을 보이며 알트코인이나 S&P 500 같은 지수보다 무역전쟁에서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제 점점 안전자산화 되어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을 이제는 대체자산의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즉 대체자산이라는 건 한마디로 달러에 대한 대체자산을 의미하거든요. 지금처럼 달러 인덱스가 계속 이렇게 약세로 가면은 달러에 대한 신뢰도를 잊어버리고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금과 비트코인은 올라갈 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여태까지는 나스닥과 동행을 하느라고 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평상시에는 나스닥하고도 동행을 하겠지만 이제는 대체자산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서 금과 동조하는 현상도 같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제 비트코인 본연의 자세를 좀 찾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좀 예의주시해 봐주세요. 여태까지는 나스닥 선물 시장하고 같이 움직였는데, 앞으로도 비트코인이 나스닥 선물 시장하고 같이 움직이는지, 혹은 나스닥 선물 시장하고 어떤 때는 따로 놀면서 금과 더 커플링 현상이 잘 되는지, 이것들을 좀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큰 현재 시점에 암호화폐를 투자하려는 분들에게 조언이나 권하고 싶은 방식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주식에서 S&P 500이나 뭐 나스닥 100 같은 것을 많이 투자하듯이 암호화폐 시장도 이 지수 추종 전략을 쫓아하십시오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패시브 펀드 전략인데요. 시총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64% 정도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7%였는데 최근에 급등하는 통에 지금 이게 9%까지 이렇게 늘어났는데, 일단 전통시장에서도 포트폴리오를 꾸밀 때 예를 들어서 주식 60%, 채권 40% 이런 식으로 60대 40 포트폴리오를 꾸미거든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60, 알트코인 40 이렇게 비중을 정하시고, 알트코인 40% 중에서는 이더리움 10%, 기타 알트코인 30% 정도 잡으신 다음에, 기타 알트코인은 예를 들어서 ETF 승인 가능성이 있는 거 한 석 종, 그다음에 유망 테마 코인 3종, 이렇게 6종 정도 골라서 각 5% 비중을 하면은 그게 한 30% 될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60, 이더리움 10, 나머지 6개 코인 선정해서 30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지수 추종이 될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 성장세하고 같이 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를 권해드립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자산이 아니라 독자적인 움직임을 갖는 자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비트코인이 힘이 더 세지면 그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힘이 작으니까 뭔가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다른 놈하고 이렇게 붙어가지만, 비트코인이 정말 커졌어. 덩치가 금보다 더 커졌어. 그러면 오히려 금이 비트코인을 보면서 쫓아가야 되는 거죠. 최근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이제 준비를 위해서 이 미국 주식을 사는 사람들, 뭐 부동산 투자든 뭐 다양한 투자 자산으로 이제 노후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비트코인도 이 투자 자산 중 하나인데, 비트코인으로 노후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뭐 대략 좀 어느 정도를 이제 천천히 비축을 하면 괜찮다고 보시나요? 비트코인은 일단은 저는 적립식 장기 투자를 권하는데요. 월급날이나 혹은 매주 일정 금액을 계속 사들이는 겁니다. 마치 적금 붓듯이. 그러면 사실 마음이 편해요. 근데 노후 자금을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냐 보면은, 마이클 세일러 같은 사람은 앞으로 20년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1,300만 달러 간다고 그랬어요. 즉 이거는 사실 연평균 한 29% 정도 가격이 오르면은 20년 후에 한 1,3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연 29% 오른다는 것에 동의를 하시면, 그러면 현재 한 1,000만 원어치만 사놔도 20년 후에는 10억 원 이상이 됩니다. 정확히는 한 16억 원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후에도 16억이 큰 돈인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 1,000만 원어치 사두면은 20년 후에는 그 가치가 한 16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끝으로 웅달책방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투자할 적에는 항상 어떻게 하면 변동성 노출에 조심해야 되나로 생각을 모아주시기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투자액의 절반 정도는 현금을 보유하고 계세요. 내가 1억을 투자하면은 암호화폐 전체 투자에 5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현금 5천만 원을 갖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5천만 원 이 중에서 비트코인 60%, 이더리움 10%, 기타 알트코인 30%를 갖고 있다가 시세 변동이 심해지면은 이거를 주기적으로 다시 50대 50으로 맞춰 놓는 겁니다. 그러면 잃어도 적게 잃고, 물론 따도 적게 따지만 이게 변동성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거고, 또 하나 이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균형 복원 포트폴리오 전략인데, 이게 생각보다는 수익이 좋습니다. 이건 클로드 세노의 그 양반이 직접 이거를 개발해서 우리한테 알려준 거고, 클로드 세넌의 도깨비라고 그래서 이게 횡보장에서도 이거는 계속 수익을 내요. 이거는 균형복원 포트폴리오 제가 방송한 거나 이거를 찾아보시면 대충 아실 거고, 그런 식으로 변동성 노출을 줄이고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함으로써 수익은 수익대로
조금 더 우상향하면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